안녕하세요. 최근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뉴스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실제 저한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털어놓을 수도 없고 이대로 있다간 제가 정신병에 걸려버릴 것 같아서 익명으로나마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범죄 스릴러 영화처럼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집은 부모와 저 3살 터울이는 오빠까지 4식구입니다. 저희 아빠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셨고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중소기업 쪽에서 꽤나 돈을 잘 벌어들이셨어요. 아빠 덕분에 저희 4식구는 부족함 없이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공부를 잘하며 싹싹한 성격이었던 저희 오빠는 당연하게 아빠의 뒤를 이어 운영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회사에 대해 공부하고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의 친한 친구인 타 기업 사장님께 소개를 받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 당시 27살이었던 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착하고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인 저희 남편은 애교도 많고 싹싹해서 곧잘 저희 부모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고요. 저희 오빠와도 따로 술자리를 가지며 대화를 나눌 만큼 예쁨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행복했고 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두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고 딱히 아빠 회사에도 어려움이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대로 쭉 살다가 간다면 후회 없고 미련 없는 삶을 살 것 같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즐겁고 완벽했던 가족의 인생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오빠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였고 인사할 새도 없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오빠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는 제 가족들을 매우 슬프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에 항상 가족들에게 잘 대해주고 웃음을 주면서 위로를 해주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함께 울어주기도 했죠.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서서히 오빠의 빈자리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할 때쯤 남편은 그동안 숨겨놓은 자신의 마음을 저한테 슬그머니 털어놓았어요. 형님 돌아가신 지 벌써 4개월이나 지났네. 아버님은 회사 혼자서 운영하시기에 많이 벅차 보이시던데 이제 슬슬 내가 나서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뭐? 우리 아빠 회사 경영 이야기 하는 거야? 그렇지만 당신은 이미 다른 직장이 있잖아. 그래도 가족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장인어른 곁에서 늘 지켜주고 도와주던 형님이 이젠 없잖아. 나라도 아버님 곁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뒤를 이어야 하지 않겠어? 아, 그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긴 하네. 그럼 내가 아빠한테 한번 직접 여쭤볼게. 우선 당신은 한 번도 아빠 회사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경영도 해본 적이 없으니 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 참, 나도 직장 생활이 몇 년인데 그 정도는 3개월만 배워도 금방 적응해서 할 수 있다고. 내 걱정하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먼저 잘 이야기해줘. 나머지는 내가 말씀드릴게. 알겠지? 응, 알겠어. 내일 바로 우리 아빠한테 말씀드려볼게. 남편이 아빠의 진심을 도와주고 가족들을 걱정하는 마음인 것 같아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바로 아빠와 직접 만나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전달했죠. 아빠는 생각에 잠시 잠기시더니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 우선 차근차근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아직은 높은 직위를 바로 줄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바로 아빠 옆자리에서 일을 하기에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경영에 있어서 개념도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아빠한테 말씀드려봤는데 우선 자리 하나 마련해 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일을 차근차근 배워보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서 자격이 충분해지면 그때 다시 별도로 아빠가 이야기하실 거야. 뭐? 아이, 그래도 그렇지 사위를 어떻게 평사원하고 같이 시작을 하라고 하셔? 난 3개월이면 금방 배울 수 있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잖아. 당신이 말 좀 잘해주지 그랬어.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당신 아직 우리 아빠 회사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인지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경영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배워놔야 나중에 아빠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우리 오빠도 몇 년간 공부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데
당신도 그렇게 할 각오는 해야지. 안 그래? 둘 다 나를 못 믿는 것 같은데. 좋아.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증명해 보이겠어. 그러면 당신이랑 장인어른 생각도 곧 바뀌겠지 뭐. 의욕이 넘치는 남편의 모습에 다행이다 싶으면서 왠지 모를 욕망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 조금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가족과 저를 먼저 생각하는 남편이었기에 별 생각 없이 넘겼고, 남편은 이번 주부터 바로 아빠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배우며 회사 생활에 나름 빠르게 적응해 나가더라고요. 아빠한테 몰래 전화해서 물어보니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면서 가볍게 칭찬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와 엄마는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회사에 들어간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별 불평 없이 회사를 잘 다니던 남편이 퇴근 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참 너무하신 거 아니야? 5개월이나 됐으면 이제 내 실력 아실 테니까 경영인 자리 하나 줘도 될 텐데. 여보,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욕심부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아빠가 경영하고 계시는데 왜 당신이 그걸 할 생각을 해? 몰라서 물어? 당연히 내가 회사 물려받아 하니까 그렇지. 형님도 안 계신 마당에 아버님 돌아가시거나 물러나시면 누가 경영해?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시려는 건 아닐 테고. 나밖에 없잖아. 그래, 아빠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욕심내지 말고 우선 차근차근 일 배우라는 거야. 못해도 3년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 3년? 굳이 못하러? 어차피 내가 물려받게 될 회사인데 그냥 지금부터 경영에 대해서 노하우 알려주시고 천천히 가르쳐주시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길을 선택하신 건지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아빠의 의견과 생각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 점차 불안해지더라고요. 의욕이 욕심으로 변해 있었고 꿈은 욕망으로 자리를 잡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힘들고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변해갔고 이미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처럼 직장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며 갑질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돌더라고요. 물론 그 소식은 아빠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날이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박서방이 요즘 회사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내가 자기한테 회사를 물려준다고 이미 확정했다는 둥, 이미 경영권은 자기한테 있다는 둥,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하더구나. 뭐라고요? 아니 대체 이 사람이 요즘 왜 이러지? 안 그래도 최근에 계속 자기가 무조건 아빠 회사 물려받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니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앞서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참... 직원들한테 갑질까지 한다는구나. 내가 진짜 창피하고 미안해서 직원들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어. 내가 너한테만 미리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 박서방한테 회사 물려줄 생각 전혀 없다. 아, 정말요? 저는 아빠가 남편을 회사로 들이시고 칭찬하시길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물려주실 줄 알았거든요. 내가 박서방한테 회사 물려줄 생각 없다니까 조금 섭섭하니? 아니에요, 아빠. 내가 회사 경영에 대해 뭘 안다고. 아빠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요 근래 남편이 직원들한테 대하는 모습 때문에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설마. 이미 예전부터 전문 경영인을 알아보고 있었단다. 박서방이 회사에서 하는 일을 보니 물론 잘하긴 하지만 경영인으로는 많이 부족하더구나. 감정적이고 기업들의 분위기를 읽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니 어쩌겠니?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자격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 그렇네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 텐데. 많이 실망할 것 같은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조금 심란하네요. 연희 네가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직접 날 한번 잡아서 말해보마. 회사를 물려주진 못하더라도 박서방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부장 자리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다. 고마워요, 아빠. 우선 나도 남편한테 조금씩 귀뜸을 해볼게요. 혼자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아빠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욕심이 생기기 전에 아빠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말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하루 시간을 잡고 술을 한 잔 곁들이며 오랜만에 속 깊은 이야기도 하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당신 요즘 일하느라 많이 힘들지? 아빠가 당신 칭찬 참 많이 하셨어. 의욕도 넘치고 부장 자리 넘겨줘도 충분히 감당할 거라면서. 우리 남편 진짜 대단하네? 아유, 장인어른도 참. 내가 겨우 부장 자리 하나 받자고 그동안 열심히 일한 줄 아시나? 이제 슬슬 경영권 이야기 한번 꺼내봐야겠어. 벌써 회사의 소문으로 다 퍼진 마당에. 아, 여보. 그 경영권 문제 말인데 회사 사람들에게 다시 정정해야 할 것 같은데? 뭐? 왜? 나 이미 나한테 충성을 바칠 사람들 많이 모아뒀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물려받을 회사인데 굳이 정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괜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직원들 보기에 더 쪽팔린다고. 당신은 우리 아빠하고 상의 한 번 안 하고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으면서 왜 혼자 앞서 나가? 왜 당연히 당신이 물려받을 것처럼 생각 없이 행동을 하고 다녔냔 말이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회사 물려받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장인어른도 가족인 나한테 물려주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게 왜 당연한 건데? 내 말 잘 들어. 우리 아빠 당신한테 회사 안 물려주실 거야. 이미 전문 경영인도 알아보고 계셨고 아빠 나름 계획 다 해놓으셨다고. 그러게 왜 제일 중요한 아빠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이리저리 설치고 다녀. 뭐? 장인어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그럼 왜 나를 회사를 부르신 거야? 회사 물려주지도 않으실 거면 왜 나를 불러서 그동안 부려먹은 거냐 말이야. 말은 바로 해. 당신이 직접 들어가겠다고 했잖아. 오빠 죽고 나서 아빠 혼자 힘들게 일하는 거 걱정된다면서 도와드리겠다고 한 거잖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어차피 형님 살아계셨으면 그 회사 형님한테 물려줄 거 아니었어? 형님 죽고 나서 그 자리 지킨 건 나니까 당연히 나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야. 그게 본심이었구나. 애초에 아빠를 도와드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 회사 경영 욕심은 누구나 생길 수 있어. 그런데 회사 주인인 아빠 생각이 그게 아니라면 당신도 그 생각에 따라야 하는 게 맞아. 서운한 마음 알겠지만 이제 그만 욕심 버려, 여보. 내가 정말 살다 이렇게 어이없고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긴 처음이네. 그래, 알겠어. 내가 직접 장인어른 보고 얼굴 보고 이야기해봐야겠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까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남편은 출근을 하자마자 아빠 사무실로 무작정 찾아가서 불만을 털어놓았고 그 당시 남편의 모습은 지금까지 착하고 애교 많은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쎄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장인어른, 어제 연희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다른 전문인 경영인을 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뭘 더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박서방, 우선 흥분하지 말고 자리에 앉게. 목소리도 좀 낮추고. 여기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많아. 우선 연희한테 들은 말은 사실이야. 자네는 능력은 있지만 회사를 경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여. 제가 대체 뭐가 부족해서요? 아니,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제가 더 공부하면 되잖아요. 가족도 아닌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 회사를 넘기는 거 너무 불안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박서방,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때 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 아버지가 보시기에 내가 경영인으로서 부족하다면 굳이 나한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를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주변에 있다면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들 앞에서 부끄러워졌었네. 그동안의 모든 핏줄한테 의지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들과 가족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더 제대로 된 회사 경영에는 초점을 두지 않았구나 하고. 아니 장인어른, 가족한테 맡기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 아닙니까? 가족이라면 불안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 감아주고 더 가르쳐 주신다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 경영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대체 무슨 죄인가? 경영인이 된 자네야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 편안하게 일하겠지만 자네의 부족함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직원들은
대체 무슨 죄냐 말이야. 그건 자네가 나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 안 해. 회사에 들어온 이유야 어찌됐건 나한테 도움을 줬던 건 사실이니까. 내가 부장 자리는 자네한테 믿고 맡기겠네. 아니, 맡아주게. 이건 내가 자네한테 부탁하는 거야. 지금 당장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아. 자네도 마음 정리가 필요할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보고 나한테 말해주게. 그리고 회사 사정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좀 자네가 이해해주게. 둘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당분간 친정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마 저희 아빠 얼굴이 보기 불편했겠죠. 저도 굳이 억지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나름 생각 정리가 필요할 테니까요. 부모님께도 남편의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전과 같이 사이가 좋고 즐거운 사이로 지낼 수 없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오빠가 죽고 괜히 아빠 회사로 들어가겠다고 한 남편의 행동을 시간을 되돌려 바꿔놓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먼저 친정에 가서 오랜만에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그럴 필요 없다고 당분간 마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미 훌훌 털어버렸다고 말하고는 당장 내일 저녁에 고기를 사들고 가자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변한 남편의 행동에 갑작스러웠지만 나름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당황스러운 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저희 아빠는 더욱이요. 자네가 벌써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건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다고 해서 많이 놀랐네만.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그동안에 조금 섭섭해서 어린아이처럼 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자네가 회사에서도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길래 속이 많이 상해서 최소한 한 달은 같이 마주 앉아 식사는 못하겠거니 하고 포기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만나게 돼서 좋긴 좋네. 아유, 무슨 남자가 한 달이나 삐집니까? 그것도 가족끼리. 이제 마음 편히 가지시고 저랑도 사이좋게 다시 잘 지내주십시오, 아버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아유, 이 사람 참 말만 들어도 고맙고 든든하구만. 그럼 그동안에 쌓였던 것은 오늘 다 푸는 거야? 알겠지, 박서방? 아이, 그럼요, 장인어른. 자, 오늘처럼 기념적인 날엔 가볍게 한잔 해야죠. 제 술 한잔 받으세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괜스레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오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고 난 뒤 이렇게 밝은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엄마도 저도 아빠와 남편이 사이좋게 농담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니 이젠 정말 마음 놓고 행복한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행복은 천천히 시작되는 듯 보였어요. 더 이상 회사에 욕심이 없다는 듯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에게 회사의 아이템과 요즘 트렌드를 물어보시는 아빠. 서로 정말 회사를 생각하고 더 잘 키워나가기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저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거기에 더해 그날 이후 더 가까워진 아빠와 저희 남편은 둘이 따로 여행을 다녀올 만큼 친밀한 사이가 된 것 같았죠. 하루는 저희 친정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아빠에게 주말을 이용해 남자들끼리 낚시를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평소 낚시가 취미이신 아빠한테는 너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이번에 휴가 좀 내고 같이 섬으로 가서 바다 낚시하고 오는 거 어떠세요? 자네도 낚시를 좋아했었나? 전혀 몰랐는데 나야 좋지. 그런데 어디 좋은 곳이라도 알아놓은 건가? 예, 여기서 좀 멀긴 하지만 경치도 좋고 바다 낚시하기에 적합한 곳을 한 군데 알아놨습니다. 남자들끼리 추억도 쌓고 올 겸 한번 다녀오시죠. 아이고, 나야 너무 좋지. 낚시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하는지도 기억도 안 날 정도야. 그럼 이번 주는 다른 계획 잡지 않고 자네만 기다리고 있겠네. 잔뜩 기대하시는 아빠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몽땅 풀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빠를 위해서 저녁에 먹을 도시락과 여러 간식거리를 직접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둘 다 난생 처음 가보는 여행 코스라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녁에 배를 타고 이동한다고 하니 그것도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남편에게 잘 도착하게 되면 인증샷이라도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출발 후 몇 시간이 지나자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장인과 사위가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배 위에서 찍었더라고요. 보기 좋아서 남편에게 여행 도중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더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후 전혀 답장이 없었고 사진도 그 후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둘이서 너무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느라 핸드폰 볼 시간도 없나 보다 싶어서 더 이상 두 사람의 여행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토요일 오후 2시 정도 되었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혼자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당신 왜 벌써 왔어? 며칠 있다가 온다더니 하루 만에 온 거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만 어쩔 수 없이 왔지 뭐. 간만에 좀 쉬려고 했는데 휴가를 내도 회사에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다니까. 뭐? 그럼 회사 일 때문에 온 거야? 저런. 그럼 우리 아빠도 같이 왔겠네? 바로 집으로 가셨어? 아니, 장인어른 거기 섬이 너무 좋다면서 마저 낚시하고 오신다고 해서 혼자 왔지. 거기가 워낙 경치도 좋고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돌아오기에는 아까운 곳이라서. 그래도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려나? 오늘 밤에 연락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당신도 참. 내가 해볼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마. 게다가 낚시하시는데 계속 전화 오면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내가 상황 봐서 해볼게. 고마워 여보.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아빠랑 같이 갔던 여행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온 거 보니까 왠지 안쓰럽네. 안쓰럽긴 뭘. 장인어른이라도 신나게 낚시할 수 있게 해드린 것만으로도 난 만족해. 저는 남편의 말만 듣고서 한동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빠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서서히 크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섬으로 직접 가서 아빠를 찾으러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낚시를 하기 위해 아빠를 데려갔던 섬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여객 터미널로 가서 배편을 알아보려고 갔더니 하루에 2회 정도 운항하는 것이 전부였고 여객선을 타게 되면 약 3시간의 소요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아예 운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곳은 날씨가 수시로 바뀌어 일주일에 한 번 배가 운항할 때도 있을 만큼 가기 힘든 섬이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저는 더욱 심하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사비를 털어서 제발 아빠를 찾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찾아서 섬을 뒤져보고 경찰들과 샅샅이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도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수색을 하던 경찰들과 주위 사람들은 저희에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유감을 표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소식을 들은 엄마도 알아 누우셨죠. 남편 역시 긴 한숨을 내쉬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바로 회사에 가봐야겠다고 하더군요. 당신 지금 우리 아빠 실종되는데 일이 손에 잡혀? 정말 이대로 포기할 거야? 아직 살아계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다시 잘 찾아보자. 여보, 당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고 경찰들이 몽땅 그 섬을 뒤지고 찾아봐도 장인어른의 행방은 어디에도 없다잖아. 그 말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아직 죽었다는 증거도 없잖아. 우리라도 다시 가서 찾아보자. 이대로 아빠까지 잃을 순 없어. 여보, 제발 부탁이야. 여보, 지금 급한 거 회사를 정리하는 거야.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가길 바라실 거라고. 내가 얼른 가서 정리하고 어느 정도 회사 일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자. 어? 당신은 아직도 그게 우선이야? 어떻게 아빠가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의심도 안 해보고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해서 회사를 여보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아빠가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정말 실망이야, 당신.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럼 이 회사를 그냥 경영 없이 둬? 그렇게 되면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서 그래? 당장 산 사람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가장의 무게란 이런 거야. 당신이 그걸 알기나 해? 더 이상 화를 낼 힘도 남편과 대화할 힘도 남아있지 않던 저는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아빠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 벌써 날이 어두워졌고 10시가 넘은 상태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게 준비 중인지 집에 없더라고요. 물이나 마실까 싶어 부엌으로 가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을 한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실종된 아빠가 파김치가 된 모습으로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열고 아빠를 맞이했어요. 덥수룩한 수염에 마른 얼굴, 초췌한 모습으로 울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는 제 등을 쓸어내리면서 달래주셨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를 보고는 남편은 어디 있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전 정신이 아찔했어요. 아빠,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섬을 이잡듯이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지도 않고 다들 아빠가 죽은 것 같다면서. 나 정말이지. 진짜로 죽을 뻔했어. 정말 천운으로 살아온 거야. 그 망할 놈의 새끼가 감히 나를... 망할 놈의 새끼라니 우리 남편 말하는 거야? 아빠 남편도 노력 많이 했어. 아빠 찾으려고 나랑 같이 경찰서도 가고 할 건 다 했단 말이야. 아, 그나저나 아빠 돌아왔으니까 남편한테 전화해야겠다. 잠시만 기다려. 안 돼, 연희야. 하지마. 그 새끼 내가 살아온 거 알면 바로 도망칠 거야. 내가 일부러 경찰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여기에 말없이 불쑥 나타난 것도 그 망할 놈 잡으려고 몰래 온 거라고. 아빠,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을 왜 잡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우리가 배를 타고 섬으로 향하는데 그 자식이 술을 가득 가져왔더라고. 배에는 나랑 그 자식이랑 배 운항하는 선장이랑 셋뿐이었는데 사람도 없고 밤 공기도 좋으니 가볍게 한잔하자고 하더라. 나야 의심 없이 마셨지. 그리고 섬에 도착하니까 뱃사람과 함께 뭘 쏙닥거리더니 나만 남겨두고 두 사람이 떠나더라. 뭐? 아빠를 두고 그냥 갔단 말이야? 안 그래도 회사에 일이 생겨서 먼저 왔다고 하긴 했어. 그런데 그게 일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그 자식이 먼저 가고 난 휴대전화로 아무한테라도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내가 술에 조금 취한 틈을 타서 내 휴대폰을 그 새끼가 가지고 가더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손을 흔들어도 지나가는 배는커녕 사람도 안 보이고 할 수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 그럼 지금 아빠 말은 내 남편이 일부러 아빠를 섬에 버려두고 왔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섬은 하루에 2번은 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그때 아무 배라도 타고 나오지 그랬어. 그럴 생각이었지. 그 자식이 먼저 가고 나서 그 배 한 척이 왔고 반가운 마음에 뛰어갔더니 아까 그 뱃사람이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말없이 나를 배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는 거야. 난 사위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줄 알고 잠자코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어느 외딴 섬에 버려두고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너무 원망 마쇼라고 하더라고. 세상에, 그럴 수가. 그럼 진짜 내 남편이 아빠를 일부러 버리고 왔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걔를 경찰로 끌고 가려고 일부러 너한테도 연락하지 않은 거야. 지금 그 자식은 어디 있어? 회사를 자기 앞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 일하는 중이야. 어떡해? 얼른 가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천하에 뭐 없을 인간 쓰레기 새끼. 얼른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로 가자. 그렇게 저와 아빠는 경찰서에 가서 지금까지의 상황 설명을 했고 남편이 아빠와 함께 섬으로 들어가는 배 안에서 찍은 사진을 증거 삼아 보여드렸습니다. 경찰 2명과 함께 회사로 들이닥쳤고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빠의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남편의 행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흥분된 목소리와 얼굴은 경찰들의 의심을 사기엔 아주 충분했죠. 장인어른이 어떻게... 분명히... 그래.
분명히 사람을 시켜서 나를 무인도에 버려두고 오라고 시켰지. 죽던지 말던지 말이야. 맞지?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장인어른을 버리고 오라고 시켰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저 자식이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되나 보네. 여객터미널 CCTV는 이미 증거로 확보해뒀으니 직접 가서 볼까? 그리고 네가 나한테 빼앗은 핸드폰은 네 사무실 서랍장이나 옷 뒤지면 나오겠지 뭐. 그게... 경찰 아저씨, 이렇게 증거도 없이 사람 의심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막무가내로 발뺌을 하는 그 나쁜 자식 때문에 저는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희 쪽에 증거 자료가 더 있었고 신빙성이 있었기에 분위기는 남편을 조사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남편은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남편 때문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아빠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셨죠. 그래서 고소를 선택했고 남편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왜 그러나? 위풍당당하던 자신감은 어디 가고 이제야 복날에 끌려가는 개처럼 안절부절이야? 가족끼리 고소는 무슨 고소입니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제가 잘못한 것들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는 취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히 네가 뭘 잘못했는데? 우선 나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 먼저 하고 나서 경찰서를 가도 가야지. 안 그러냐? 예. 우선 제가 장인어른의 회사를 욕심내서 섬에 버리고 올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경찰서에서도 계속 거짓 진술을 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자백했으면 거기서 끝날 일을 뭐하러 이렇게 크게 만드나? 자네가 자네 입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만들어 줬으니 법정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인정하게. 알겠나? 방금 녹음한 이건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할 테니까 그렇게 알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과하면 고소는 취하해 주시는 거 아니셨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장인어른,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딸하고 당장 이혼하게. 자네같이 파렴치하고 무시무시한 범죄자한테 더 이상 내 딸 맡길 수 없네. 그리고 잘도 우린을 피해서 바람을 피고 있었더군. 예? 바람이라니... 그걸 어떻게... 자네가 조사받을 때 우리 딸 핸드폰이랑 자네 핸드폰 증거로 제출한 거 기억하나? 둘이 나눈 대화와 그날의 사진 때문이었지. 그런데 경찰 양반이랑 같이 보던 중 재미난 대화 내용을 보게 됐어. 우리 회사 경리부랑 꽤 오랜 시간 만난 모양이더구만. 애칭도 붙여주고 말이야. 저기 장인어른, 그게 실은 그냥 힘들다고 하는 경리부 사원 위로해 준 것뿐입니다. 이혼은 안 됩니다. 저 아직도 연희 사랑하고 있어요, 장인어른. 닥쳐!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 마. 더 이상 변명도 하지 말고 조용히 이혼해. 그리고 우리 딸이 자네한테 어떤 욕을 하든 뺨을 때리든 그대로 다 받아주게. 우리 딸 가슴에 대못을 그렇게 박아놓고 그냥 넘어가는 건 내가 용납 못해. 네, 욕을 먹으라면 먹고 뺨을 맞으라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장인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말은 다 끝났어. 이번 주 안으로 고소장 날아갈 거야. 법정에 늦지 않게 참석하게. 그렇게 저는 모든 사실을 아빠한테 전달받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남편의 잘못으로 인정되었고 저는 아무 손해 없이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죠. 남편과의 관계가 정리된 후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분위기가 엄숙하고 공기도 차가운 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판결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자수했던 녹음 파일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지금은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노력 중에 있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오늘 일어난 일처럼 소름이 돋고 아찔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과 함께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도 너무 싫고 창피했어요. 저 때문에 아빠도 그런 큰일을 겪게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고요. 어디 가서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곳에 사연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네요. 부디 우리 가족한테 큰 상처와 잊지 못할 기억을 안고 살아가게 만든 그 나쁜 놈을 크게 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은 이 분이 풀릴 것 같아서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